바닥이라고 했으면은 진바닥 테스트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워낙에 어제 급락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났었고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 모멘텀이 견인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증시나 원화 금융시장의 악재와 비우호적 시각으로 이어졌었던 흐름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승 모멘텀을 자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히 일본이라든지 홍콩, 중화권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더니 우리 시장 강하게 반등을 해줬고요. 네. 낙폭 만회했습니다. 그런데요, 외국인은 또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거래소로. 오늘장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어제 워낙에 급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반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치, 사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그래도 긍정적인 인식으로 좀 전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워낙에 모든 업종들이 좋지 않았다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금일은 과대 낙폭 인식 속에서 저가 매수세 그리고 수출 지표가 나왔었는데요. 자동차와 반도체 쪽에 있어서 비교적 호조를 띈 부분들과 같이 엮이면서 상승 압력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 이상 올라갈 수 있었고요. 또한 어제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었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섹터 내에서 주요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좀 불가능해진 점 역시나 하단을 좀 잡아줄 수 있었고 투심의 그런 불안정성을 좀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4월 2일자죠. 오늘 오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를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또한 무역 보고서가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장애물들이 좀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런 언사들이 바뀌는 모습들은 쉽사리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증시의 상단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제약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었고 오늘 역시나 좀 제한적 반등에 그치는 부분 역시나 이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과열은 일단 하루 금지됐으니까 그에 따른 또 상승 요인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미국 증시를 또 짓누르는 요소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아니겠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에 또 미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 국채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경기 침체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지금 워낙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글로벌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되게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성장은 하향 조정이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올라오면서 가장 당국자들이 싫어하는 경제적 현상이게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성장이 안 좋다라면 증시의 하락과 채권 가격의 상승,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채권의 주적은 인플레이션 입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스태그에 녹아져 있다 보니까 채권 금리의 향방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일단은 채권 금리는 인플레보다는 경기에 보다 민감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채 2년물 금리가 어제자로 3.9%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는 결국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올해 2번 정도 한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장은 2번 이상으로 즉 상반기에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채 10년물 역시나 이 영업일 동안 10bp 이상 0.1%포인트 이상 하향 조정되면서 4.20 레벨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상승과 소비 심리의 악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대 인플레와 실물 물가 지표보다는 경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나오면서 장기채 금리 역시나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미국의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채권 가격이 세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증시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되게 되면은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과 좀 무관하게 경제 펀더멘탈보다는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워낙에 강하게 깔려 있다 보니까 미 달러 인덱스는 103에서 104포인트 레벨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자라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가장 관심이 높고 뭔가 투심이 흔들릴 때에는 유가증권인 증시, 주식과 채권보다는 달러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년도 이후부터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은 달러 인덱스도 떨어져야 되는데 상관계수가 한 0.8 이상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부터는 좀 상관계수가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미국채 금리와 달러의 인덱스의 향방을 좀 이목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채 금리 하락보다는 미국 달러에 더 민감한 국내 금융시장의 흐름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금리의 하락보다는 달러가 이렇게 견조했을 때 우리 소버린 리스크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호재보단 악재에 다소 가까운 재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세 불확실성의 투심이 좀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외국인은요 어제 단 하루 동안 또 3년물 국고채, 국채 선물을 33,000 계약 매수를 했거든요. 역대 네. 최대 규모였습니다. 네. 정말 놀라울 정도였는데 오늘도 소폭 매수를 했는데 역시나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러한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단 한 가지 요인을 꼽기는 어렵겠고요. 그동안에 워낙에 채권 금리가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국채 금리 자체는 3월에 그렇게 하락하지 못했었고요. 네. 외인들의 선물 매도 압력이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증시의 급락세가 나오면서 투심의 이동이 확실히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우리나라 국채 선물 거래 이후로 가장 역대급인 3.3만 계약 이상을 외국인이 순매수한 것은 이 국채 선물 시장에 약 3.5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2017년 8월에 2.9만 계약 순매수 이후 가장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 있고요. 오늘 역시나 약 7천 계약 이상 순매수하면서 심리에 있어서 확실히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단 증시가 안 좋으니까 채권에 간다라고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외인들은 현물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는데 선물은 배팅하는 성향들이 좀 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의 골드만삭스 역시나 국내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의 성장률을 내리고 주요 기관들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 초반까지 내리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2분기 내에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 일단 선반영하면서 배팅을 하게 한 것이고요. 코스피에 있어서는 지금 2월 중순부터 외인의 순매수와 매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에 있어서는 3월부터는 외인들 국채 선물에 대해서는 순매도를 했지만 코스피는 왔다 갔다 했다라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외인의 그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은 증시 상단을 뚫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지만 이게 한쪽이 빠졌다고 해서 한쪽이 들어오는 그런 패턴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통점으로는 3월 달에 원화가 약 1% 절하가 되었고 대부분의 통화가 달러 대비 절상이 되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이 공통점으로는 결국에는 외인들이 순매수할 때보다 순매도할 때 좀 더 적극적이었다.
즉 원화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3월에 비교적 좀 비우호적인 시각들을 더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증시에 있어서는 공매도가 재개되었고요. 국내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더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4월에는 3월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국고채 순매수 규모가 최대였지만은 4월 또 5월에는 다른 양상을 띌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의 반등 성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 시행 이틀 전인 어제가 불확실성을 모두 반영한 바닥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 종목 공매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반등을. 네, 후자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대비해서도 조금 우리나라가 잘했군요. 네,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했으면은 진바닥 테스트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워낙에 어제 급락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났었고 거기에 제도의 변화가 우리나라는 좀 이제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 모멘텀이 장 초반에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전 장을 한창 하고 있는데 헌재의 탄핵 선고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확정이 되면서 그동안의 증시나 원화 금융시장의 악재와 비우호적 시각으로 이어졌었던 그러한 흐름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점심시간 전후로 좀 더 상승 모멘텀을 자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무역 대표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언급은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한테 좀 더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계속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과거의 일일 따름이고요. 결국에는 상호 관세나 보편 관세에 따른 우리 무역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이제 호조세가 조금이라도 더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글로벌 정책적인 흐름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 공매도 금지 조치도 나왔고 또 선고일이 확정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안에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변수도 좀 대두로 떠오르면서 지금 다양하게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혼란의 카오스 시기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최선일까요? 네, 좀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워낙에 이제 상호 관세가 제일 중요한 이벤트인 동시에 그쵸. 하필 이제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4월 4일에 우리 국내 정치 사법적인 일정까지 겹치면서 4월 첫째 주에 다 겹쳤죠. 네, 시계를 확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일단은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심을 잡아야 할 텐데요. 상호 관세 이슈가 4월 1주차에 중후반의 금융시장 색깔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얘기하기도 하고 보편 관세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워낙에 이제 언급들이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어려운 상황들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봐야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미국은 자국이 소비 시장은 열어줬지만 그로 인해서 투자를 받지 못하고 다른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만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경제적 현상을 타개하고 싶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본다라면은 보다 선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 달라는 다른 국가들의 카드를 내밀어 달라.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상호든 보편 관세든 거기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1대 다가 아니라 1대 1의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을 먼저 댈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하는데 사실 쉽사리 예측하기 좀 어렵겠고요. 그리고 4월 4일 헌재에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우리 국내 증시에 있어서 테마성에 대한 변동성을 좀 자극시켜 줄 수 있겠고, 그리고 매크로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좀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원달러 환율의 상향보다는 하향 조정에 대한
대한 가능성이 확대되는 점은 원화 금융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4월이 조금 더 그래도 시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째 주만 우리 잘 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